무허가 노후주택 붕괴 사고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. 거주자가 다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죠. 관련 내용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는데요.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김초롱 기자, 이 무허가 노후주택의 개념과 문제점부터 다시 짚어주시죠. 일단 무허가 노후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택 건물은 허가를 받았어도 그 어떤 추가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게 다 무허가 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안전을 고려하는 그런 과정, 허가 과정이 생략이 될 경우에 나중에 부실시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화재나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게 되면 소방의 진입이 또 어렵다 이런 점이 있고 또 그 무허가 건축물의 자재가 만약에 가연성이 있다, 불에 잘 타오른다, 그럼 화재가 더 커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허가 건축물이 가뜩이나 노후한 그 주택에 또 지어지게 된다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무허가 노후주택의 안전 여부를 알려면 점검이 필요할 텐데요. 지금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요? 네, 지금 이제 안전점검의 대상이 좀 한정이 되어 있고요. 또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거든요. 광주시가 2022년부터 2년 동안 이제 소규모 노후 주택으로 이제 대상을 한정을 해서 2,100채 정도를 점검을 했고 올해는 한 1,700채 정도가 이제 대상인데요. 이게 전체의 14%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장비를 사용하는 정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먼저 눈으로 검사하는 육안 점검을 이제 거쳐서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만 정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육안 검사라는 것의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또 이와 또 별도로 5월 상반기에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전수 안전 점검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. 담당자 한 명당 이제 80곳가량을 봐야 되는데 기간이 4개월 정도가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네, 지금은 검사 방식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. 점검 후에는 또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 텐데 철거는 쉽지가 않다고요. 해결책이 있을까요? 네,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저소득 노인층이 많이 살고 계시는 무허가 소규모 노후주택이거든요. 일단 이달 초에 그 노후주택의 지붕이 파손이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 집주인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고령이셨는데요.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를 올 때부터 이 창고가 있었다. 내가 만든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다. 근데 없는 살림에 이런 철거 비용까지 내려니까 부담이다.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고요. 네. 그 마을 전체가 좀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노인분들이 사시는 집이 너무 낡아서 취재 좀 잘해달라 이렇게 우리 취재 스태프들에게 말을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. 광주시가 하는 말은 일단 주택이 사유재산이다. 그리고 무허가라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철거를 이제 권유하고 어떤 임시 수리를 권유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고가 났을 위험이 생길 것 같으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방법 이 정도가 지금은 전부입니다. 지금은 점검뿐만 아니라 사후 조치도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태풍이나 재난 위험이 높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좀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김초롱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.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